근데 보통 지금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 이런 개념을 알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. 몸을 같이 부딪히면서 공을 같이 컨택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돼도 이렇게 공이 빠지게 되면은 팀 전체가 지금 다 또 뛰는 양이 이렇게 많아지는 비슷한 느낌, 전방 압박하는 상황에서의 장면인데 공은 지나갔지만 내가 몸에서 이렇게 컨택을 이렇게 주면서 상대를 조금 방해하고 그리고 이게 되면은 나중에 공을 뺏는 그 스킬이 더 늘어나거든. 근데 어, 파울을 안 해보고 이걸 할 줄 모르는 선수들은 공을 뺏기가 어렵지 더. 그래서 네. 지금 수비할 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하준군 같은 경우 보면은 볼만 뺏으러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지금 같은 경우도 음, 그냥 볼에 도전하는 느낌? 태클을 해서 볼을 커트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많은데 하준군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상대랑 부딪히는 방법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. 수비할 때는. 그래서 혹시라도 공을 내가 못 건드리거나 공이 빠지더라도 상대 수비랑 컨택을 해가지고 이 선수가 못 지나가게 또는 파울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수비가 필요한데 약간은 젠틀하게 수비하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보통 지금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 이런 개념을 알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. 공이 빠졌을 때 따라가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. 본인이 이제 피지컬적으로 막 기동력이 엄청 빠르거나 스피드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. 이런 상황을 아예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이득이니까 음, 지금 같은 장면처럼 이렇게 빠졌을 때 공만 자꾸 커트하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대의 몸을 부딪힐 수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 이쪽 안쪽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간다든지 아니면은 볼만 향하는 게 아니라 상대 몸을 바디 체킹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이제 수비가 들어가서 혹시라도 내가 볼을 못 뺏는다 하더라도 파울로 끊는다든지 아니면 부딪히는 그런 수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압박 타이밍은 잘 갔는데 그냥 공만 보고 이 경로만 이제 짱 본다고 하죠. 짱 봐갖고 이제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훅 빠져버리면은 다시 체력 소모도 되게 크고 압박을 내가 하러 가겠다고 판단을 했으면은 공을 뺏는 게 첫 번째이긴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 공을 내가 못 뺐을 경우에는 상대를 파울로 끊어야겠다. 또는 뭐 상대랑 부딪히는 그런 경합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 방식 자체를 좀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지금도 보면은 공만 딱 그냥 뭔가 발로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태클하려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전방 그런, 압박 상황에서는 마찬가지인데 더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몸을 같이 부딪히면서 공을 같이 컨택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돼도 이렇게 공이 빠지게 되면은 팀 전체가 지금 다 또 뛰는 양이 이렇게 많아지는 제가 좋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. 뭐 프로팀 영상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공이 빠지지만 가서 몸으로 부딪혀주는 게 보이죠. 그러네요. 아까 하준 군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, 전방 압박하는 상황에서의 장면인데 공은 지나갔지만 내가 몸에서 이렇게 컨택을 이렇게 주면서 상대를 조금 방해하고 그리고 사실 음, 파울도 안 불리고 있고 현대 축구로 가면 갈수록 파울에 더 좀 더 관대해지고 있거든요, 심판들이. 네.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기술이라고 봐요, 수비할 때. 얼마만큼 내가 파울이 안 불릴 수 있는 그 아슬아슬한 선을 타면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지 보시면은 가서 볼에 도전을 하지만 같이 몸을 밀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꼭 공을 못 건드려도 파울이 나거나 아니면 상대가 뭔가 방해가 돼서 밸런스가 깨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본인이 몰라서 안 하는 거지 경합 상황으로 가면은 또 성공률은 높거든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부딪히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컨택이 일어나면서 공을 뺏어 오는 장면들도 좀 많이 있어요. 어, 그래서 네, 아직 막 파워가 붙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요 나이 대 아이들은 몸 같이 써갖고 부딪혀주고 엉덩이로 같이 밀어주고 굉장히 좀 다 어려워하거든요. 공격수 입장에서도. 그래서 네네.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장점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부딪혀주려고 하고 뭔가 예측해갖고 미리 그쪽 포지셔닝 미리 해갖고 끊어내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좀 겸비가 돼갖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지금처럼 이렇게 부딪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잘 된 장면 나오거든요. 이렇게 공만 뺏으려는 게 아니라 먼저 바디 컨택해서 부딪혀주고 공 그 다음에 뺏어서 이제 연결하고 지금 예측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지금 딱 봤을 때 킥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바로 대각선으로 쳐져주는 장면들인데 본인이 이런 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. 지금 볼이 일로 올 것 같다. 어, 지금처럼 이렇게 부딪혀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. 아,
그래서 파울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, 파울이 나와도 괜찮거든요. 이런 미들 지역에서는. 우리 박스 앞에서는 당연히 위험하겠지만, 이런 지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, 그리고 이렇게 볼에 대한 집념도 있고, 약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, 최대한 심플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. 아유, 그래서 고맙습니다. 지금, 근데 네. 이제 조금 보완할 부분들은, 파울의 수. 나는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. 어, 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술적 파울이라고 프로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, 내가 경고를 안 받으면서 상대의 맥을 좀 끊는 그런 파울들도 되게 기술이거든. 그것도 이제 좀 해봐야지 내가 알아. 요렇게 하면 내가 경고 안 받고 요 정도 타이밍에 내가 끊을 수 있겠네. 그리고 이게 되면은 나중에 공을 뺏는 그 스킬이 더 늘어나거든. 근데 어, 파울을 안 해보고 이거를 할 줄 모르는 선수들은 공을 뺏기가 어렵지 더.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. 이 네. 중요한 건 요거예요. 체크리스트. 아까 말했듯이 오늘 경기에서 내가 미들 지역에서 내가 파울을 몇 번을 했는지, 전술적 파울. 그리고 내가 네. 그거를 시도를 2번 했는데 한 번 성공했다. 그럼 한 번. 그리고 이제 선수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하준이가 생각했을 때 10점 만점에 오늘은 내가 몇 점을 줄 수 있는지. 아, 오늘 나 그래도 2번 했는데 한 번 성공했으니까 나 8점이야. 관찰자는 사실 아버님이나 또 코치들이 하면 좋은데 이거는 네. 이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선택 네. 사항이시고요. 수비 같은 경우는 경고 안 받는 선에서 뭐 파울하기 또는 뭐 인터셉트 이런 것들도 장기, 단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면 되고 네. 피지컬적인 지금부터는 구독자분들만 보세요. 공부할 때 문제만 주구장창 푼다고 실력이 늘까요? 채점을 해서 뭐가 틀렸는지,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.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만의 오답노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실력이 향상됩니다. 이 영상을 보고도 어차피 10명 중 9명은 내가 설마 되겠어? 또는 나는 영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포기하죠.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저는 함께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드립니다. 풀버전은 유튜브 멤버십에서 시청 가능합니다.